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TV 여미입니다. 저는 올해 약 100여 건 정도 입찰해서 5건 정도 낙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주 경매법정에 가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지만 잘못되는 경우에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0을 하나 더 쓰는 경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를 주위에서 듣거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8 타경 53848 물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2019년 10월 29일 최저가 금액이 3억 6,224만 원인데 낙찰 금액을 보면 41억 3,9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입찰가 4억 1,399만 원을 적으려고 했는데 0을 하나 더 써서 41억이 된 거죠. 11월 5일에 허가가 났고 12월 6일까지 대급 지급 기한이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입찰 보증금 3,624만 원을 날리신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니셨으면 2등이 되셨던 분이 1등으로 낙찰을 받으셨던 건데 이분의 실수로 낙찰을 못 받게 된 거죠. 차순위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등과 2등 차이가 보증금 이상 차이가 나면 차순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1등과 2등 차이가 보증금 3,622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에서 2등 하시는 분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2020년 1월 7일에 재매각이 진행되었는데요. 낙찰 금액이 4억 3,043만 원입니다. 과연 이번에 낙찰받은 분이 지난번 2등을 하셨던 분일까요? 아마 지난번 입찰한 금액보다 더 높게 쓴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0을 하나 더 써서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시면 여기 채권자, 중소기업 은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몰수된 보증금은 해당 사건 배당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여기에 채권자는 중소기업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좋은 일이 생겼네요.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이 사건도 보시면 2019년 10월 21일에 최저가 9억 1,379만 원인데 낙찰가가 92억 5,179만 원입니다. 입찰 금액에 0을 하나 더 썼고 1등이 2등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0을 하나 더 안 썼다면 아마 지금 92억 쓰신 분은 9억 2,51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등이 2등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2등이 된 분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된 것이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입찰 가격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입찰표는 입찰 당일에 작성하지 말고 가급적 입찰 전날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전날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하고 도장까지 다 찍어서 당일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입찰 당일 법원에 가서 작성하게 되면 상당히 긴장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날 미리 작성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일 입찰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 서식 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각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입찰표 작성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입찰표를 보시면 입찰표 금액 전후란이 있습니다. 그 금액 단위에 앞에서부터 X표를 하나씩 작성하시고 내가 만약에 억 단위의 입찰 가격을 적는다면 1,000억, 100억, 10억의 X표를 적고 억 단위부터 적어 나가시면 0을 하나 더 적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액도 내가 쓸 단위 앞자리를 X표를 작성을 하시고 보증금액을 적게 되면 실수할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기일 입찰표에 X표를 한다고 해서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성된 기일 입찰표를 사진을 찍어서 지인이라든가 가족들에게 전송해서 입찰 금액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 번 입찰해 보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2번, 3번 확인해서 보증금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입찰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입찰표의 입찰 금액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액이나 화이트를 사용하시거나 두 줄을 긋거나 그 위에 도장을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확실하게 한다고 여러 번 덧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를 쓸 때 약간 저렇게 찌그러지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자 위에 덧칠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덧친다든가 두 줄을 긋고 팔자를 적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연필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볼펜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 숫자가 잘 보이게 한다고 덧칠을 하셔도 안 되고요. 특히 7자를 적으실 때 7자의 가운데 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필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꼭 정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하시기보다는 파일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겠죠. 수정이 되거나 덧칠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이 몰수되지는 않지만 무효 입찰이 되기 때문에 1등으로 낙찰이 되었어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보증금과 입찰 금액을 바꿔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0을 하나 더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입찰 금액을 바꿔 쓰면 낙찰이 될 일은 없기 때문이겠죠. 보증금은 항상 입찰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찰가를 잘 적어서 낙찰이 돼야 되는데 입찰 금액과 보증금을 바꿔 써서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억울하게 되겠죠. 네 번째 실수는 입찰표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매 사건을 보면 같은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의 물건 번호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입찰 봉투 접히는 부분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지 않은 분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지 않는다고 무효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법원 직원들이 입찰 봉투의 사건 번호를 보고 봉투를 정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또 어떤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봉투를 열어서 입찰자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입찰할 때는 여기에 사건 번호를 적으라고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호명이 되면 그분은 좀 창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보증금을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찰 봉투에는 기일 입찰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와 입찰 보증금이 든 보증금 봉투를 함께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넣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보증금이 안 들어있는데 보증금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보증금을 꺼내서 보여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도 무효. 또 실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보증금 봉투에 풀칠해서 밀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란색 입찰 봉투와 하얀색 보증금 봉투 둘 다 풀칠하지 마시고 노란 봉투에는 스테이플러, 하얀 봉투에는 그냥 보증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뽑아서 넣지 마시고 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넣으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보증금 금액을 부족하게 넣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 재매각인 경우에는 20%입니다. 가끔 입찰가의 10%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입찰가의 10%가 아니고 그 회차의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보증금 원래 금액보다 많이 넣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은 현장에서 바로 돌려주는 법원도 있고요. 계좌로 입금해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물론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폐찰한 경우에는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입찰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현금을 찾아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 꼭 확인하셔가지고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난 3월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입찰 2명에 낙찰 금액이 2,83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날 원래 입찰이 3분이셨습니다. 한 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0을 하나 더 쓰셨어요. 2,580만 원 정도의 최저가인데 0을 하나 더 쓰셨으니까 2억 6천 얼마 정도 됐겠죠. 이분이 0을 하나 더 쓰셔서 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집행관에게 제발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거의 울먹거리면서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매각 불허가가 나진 않죠. 보증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건이 끝마치려고 하는 찰나에 보증금을 확인하시는 집행관이 이 물건을 보시면 보증금이 얼마죠? 258만 500원이 됩니다. 이분께서 500원을 덜 넣습니다. 258만 원만 넣은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보증금을 모자라게 냈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가 됐습니다. 즉 2억 5천을 쓰셨는데 500원을 덜 넣은 덕분에 입찰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증금 258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울다가 웃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금을 덜 넣은 게 다행인 상황이 됐겠지만 혹시라도 이 500원 때문에 입찰이 안 됐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날에 여러 개의 물건을 입찰을 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 번호는 똑같고 물건 번호는 다른 경우, 혹은 다른 두 사건을 입찰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서로 바꿔서 넣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입찰표 보증금 반환 확인란에 이름을 적지 않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확인 날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편의를 위해서 입찰할 때 미리 찍어둡니다. 7번째 실수는 대리 입찰할 때 발생합니다. 대리 입찰할 때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먼저 대리인과 본인이 바뀌지 않도록 합니다. 대리인은 입찰하는 사람, 즉 본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가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사람, 즉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찍힐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작성하시고 도장도 맞춰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입찰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개월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3개월이 넘지 않은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3개월이 넘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1등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리 입찰 가신 분에게 너무 죄송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꼭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다른 도장을 찍으시면 역시 무효가 되고요. 또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 도장하고 비슷한 도장을 찍는 분이 있는데 법원 집행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도장이 다르면 무효가 되고 낙찰이 취소가 됩니다. 저도 올해 2등이 된 물건이 있었는데요. 1등 되신 분이 다른 도장을 날인해서 제가 대신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익이 크지 않았지만 현미경 카페의 한 회원은 같은 사례에서 1등하고 본인 2등하고 약 1억 정도의 차이로 2등이 됐었는데 1등이 다른 인감 도장을 사용해서 해당 입찰표가 무효가 되고 2등이었던 우리 회원분께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도장 하나로 1억을 벌게 된 순간이었죠.
대리 입찰인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잘 챙기시고 발급 날짜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인감도장은 제대로 날인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매법정에서 일어난 실수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작은 실수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큰 실수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여러 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에피소드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매스쿨 현미경TV의 이엄이었습니다.